guy just 3 people, a man's are falling out of his body. 위스콘신주 애플리버는 무더운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화소리, 풀벌레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지만 갑자기 그 모든 소리들을 뚫고 들려오는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그곳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22년 7월 30일, 한 10대 그룹은 애플리버에서 수영을 하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52세의 한 남성이 이 그룹 중 소녀 한 명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노골적인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가 난 소녀의 일행들과 이 남성 사이에 신체적 다툼이 시작되었고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범인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한 무리의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성이 고글을 끼고 물속을 들여다보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10대 무리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그 남성은 어린 여자아이를 찾고 있다 라고 말했죠. 아이들은 그에게 그냥 가시라고 말했지만 그 남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고 주변에 있던 한 여성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그 남성에게 아이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분노한 아이들은 그를 밀어 넘어뜨리며 여성을 때리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때였습니다. 남성은 몸을 일으키면서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무작위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희생자 중 한 명인 마틴의 복부에 흉기를 꽂아 넣은 뒤 그대로 밑으로 그어내려 장기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마틴이 패닉에 빠져 자신의 장기들을 다시 집어넣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비명소리와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엄청난 양의 피가 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모를 장기들이 물에 떠다니고 있었죠. 이 공격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17살의 아이작 슈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외에 4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용의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경찰들의 최우선 과제는 용의자를 한시라도 빨리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목격자들이 용의자에 대해 자세한 신체 묘사를 해주었습니다. 용의자는 수염이 있고 100kg 정도로 덩치가 컸으며 실버체인 목걸이를 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전형적인 러시아인처럼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력이 그를 찾는 것에 집중되었고 여러 대의 드론을 띄워 그 지역을 샅샅이 뒤졌으며 일시적으로 지역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시민이 용의자를 발견했고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52세의 니콜라이 미우입니다. 그는 루마니아 출신으로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니콜라이는 엔지니어이며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장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낚시를 좋아하고 평온한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시끄러운 소음이나 사람들이 많은 장소는 꺼려했고 차분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이는 사건 당일 자신의 와이프를 포함한 직장 동료 몇몇과 함께 애플 리버를 방문했고 그의 일행들은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Did you see that fight on the river? I heard about it. You heard about it. Yeah, and I seen people gather around. Okay. All right. And I went over to talk to see if somebody saw anything, but that's about it. Okay. Our whole group was pretty interested in finding out what happened. Okay. And that's your whole group over there? Yeah. Okay. Did you see anybody injured? No, You didn't see anybody injured? No. Did you see anybody fighting? I heard people screaming at each other, yes. Okay. Screaming in anger or screaming in pain? Do you know? Everybody's drunk, so I don't know. I can't tell the difference, but I would say, I don't know, just screaming. Okay. Calling each other names. That's seen that all day. We've all been drinking a lot. I'm sure they're drunk. Kids being kids. 그는 자신의 범행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니콜라이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문 내내 거짓과 진실을 섞어가며 진술했습니다. 니콜라이에 따르면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이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그는 지인의 핸드폰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10대들과 시비가 붙기 전에 고글을 끼고 물속을 포함해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러다가 10대 무리들이 갑자기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뭘 찾고 있는 거냐, 어린 여자를 찾고 있는 게 분명하다 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강의 한가운데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훔쳤다고 생각했죠. 그는 핸드폰만 되찾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10대 13명이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을 밀치며 공격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로 판단되어졌는데 영상을 보시면 그는 10대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은 웃으며 그를 밀어 넘어뜨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흉기를 무리 중 한 명이 발견하고 빼앗아갔으며 그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흉기는 강에서 밧줄을 자르기 위해 가져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흉기를 직접 꺼내 공격했으며 10대들은 어떤 흉기도 들고 있지 않았죠. 또한 그는 그 무리들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려고 했고 조롱했으며 당시 자신이 쓰고 있던 고글을 뺏어서 강에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그 핸드폰은 강의 수면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몸싸움이 일어났고 간신히 흉기를 다시 빼앗았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도망치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는 공격 후 흉기를 강에 던졌고 그것은 나중에 경찰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술에 취한 듯 보였고 자신도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하며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발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10대들도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먼저 자신에게 흉기를 겨눴고 그에 대한 철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죠. 경찰들이 10대 무리들이 불필요하게 니콜라이를 먼저 공격했다고 판단하면 니콜라이는 정당방위로서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콜라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논점은 누가 먼저 신체적 공격을 시작했는지였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죠. 10대들은 니콜라이가 말다툼을 말리려는 한 여성을 먼저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카메라 영상에는 그 장면이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목격자들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죠. 니콜라이의 변호사는 사건 당시 그는 4번의 심장 수술을 받았으며
매우 약해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13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 상황이 굉장히 두려웠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자신을 방어하는 일 뿐이었다고 덧붙였죠. 이에 대해 검찰은 소극적이고 평화로운 사람은 흉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라고 반박하며 그는 그 자리를 그냥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진행했었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니콜라이는 죄가 없고 정당방위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플로리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스콘신에는 공격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경고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니콜라이 미우는 징역 20년과 6년간의 관리감독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마지막에 유족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망가졌어요. 마음이 매우 무겁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